RQBTU 9기 OT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OT에 앞서 RQBTU 9기에 함께하게 된 튜터님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못 오신 분도 좀 있어가지고 일단 튜터님들 다 나와 보실래요? 일단 저는 컴퓨터공학 23학번 황채원이라고 합니다. 7기에 제가 RQBT를 직접 수강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8기부터 튜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 컴퓨터공학과 이사학번 박고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과학정보 2학번 이채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RGBQ 4기를 수료를 하고 오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기부터 함께하고 있는 2학번 강승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학기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학번 강남기입니다. 이번에 처음 합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이사학번 이시은입니다. 이번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체크해주는 용도로만 저를 써주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이사학번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 처음 합류하게 돼서 제 선생님이 주신 모아주시고 오줌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컴퓨터공학과 이사학번 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조 맡게 돼서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리에 없으신 분이 유서연님이랑 강민지님 계세요? 계세요? 안 계시죠? 아하. 아, 그렇네. 지영원, 네. 그러고, 혜리님 계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코드 리뷰 이런 거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오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튜터분들 들어가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해요. 네, 저희 RTBQ에 대해서 원래부터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9기부터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시범 운영 격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행 기간은 9월 둘째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RTBQ 사이버 클래스가 열려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합류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보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차에 알고리즘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고 기텁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본 문제, 필수 문제들은 문제풀이가 제공되지 않을 예정인데 도전 문제라고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거는 코드 리뷰가 제공됩니다. 코드 리뷰가 아니라 동영상이. 코드 리뷰는 원래는 모든 학생분들에 대해서 튜터분들이 모두 해주었었는데 그것이 잘 굴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코드 리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7기 때 이거를 경험해봐서 아는데 도움 많이 되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연습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거는 링크 걸어두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습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정이 생각보다 밀려가지고 모든 일정이 쫙 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정권을 한 개 드립니다. 이거는 딱 한 개만 드리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 공유가 큰일 났다. 얼마 안 해서 다행이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각 학습 주차에 맞춰서 1주차는 정렬 맵셋, 2주차 스택 규덱 이렇게 쭉 있거든요. 16주차까지. 그 주차를 본인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여기 학습 활동 계획서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이버 캠퍼스 학습 계획서 게시판이 있는데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첨부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마감을 17일 자정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작성하셔야 될 게 SW 자가학습 들어보신 분 있을진 모르겠는데 저희가 체크할 때 매주차 각자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네. 본인 일단 기미화로 제가 임시로 했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학습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0월 29일부터 5일까지는 2주차, 3주차를 한꺼번에 하기로 했네요. 이러면은 과제 제출도 이 기간 안에 해야겠죠? 5일 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4주차를 과제를 늦게 제출했어요. 그러면 늦제출로 뜨고 만약에 그 늦제출 기간도 넘겼다. 그러면 미제출로 뜹니다.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 학습 주차에 대해서 입력하는 거는 수요일까지, 똑같이 수요일 자정까지 본인들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결 확인은 매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AI 사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혼자 만약에 튜터들도 없고 혼자 공부한다면 AI를 보조로 사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튜터분들도 이렇게 많으시고 다들 훌륭하신 분인데, 굳이 GPT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풀고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러면은 튜터들한테 이거 어려워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힌트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함께 하는 기분이 들면 더 성취도도 올라가거든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GPT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코드 카피의 경우 뭐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대로 베껴왔다거나 뭐 변수 이름만 바꿨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 증진을 위해서 저희도 개인 시간 할애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으쌰으쌰해서 잘해봅시다. 일단 저희 튜터링에서는 C++을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C랑 C++이 무엇이 다르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C를 사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스탠더드 라이브러리라고 C의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C랑 다르게 벡터라는 배열이랑 비슷한 애인데 이게 배열보다 훨씬 쓰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스택, 큐라는 자료 구조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정렬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딩 테스트를 풀 때 굉장히 편하고 유리해요. 그래서 C랑 C++의 차이를 보면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scanf, printf 해가지고 이거 형도 맞춰줘야 되고 자료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얘는 C인, Cout 해가지고 조금 파이썬이랑 비슷한가요? 그런 간단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스트링도 얘는 그 차에 배열을 써가지고 받아야 됐었는데 얘는 그냥 스트링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와서 쓰면 되고요. 이거 약간 배열처럼 중간중간에 인덱스 붙여가지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해요. 그래서
C랑 C++의 개발적인 비교를 봤고요. 시간 복잡도에 대한 개념이 알고리즘을 풀면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하는데 그거를 비고라고 합니다. 최적의 경우, 최중의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비고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하고요. 네. 시간 초과를 아마 문제를 푸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 비고 노테이션에 대해서 1부터 n로그 n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의 1은 연산이 하나 있는 거, 딱 하나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int b는 2, int c는 3 이렇게 되면 노테이션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이랑 똑같을 거야 아니면 비고 3 이렇게 될까요? 네, 비고 1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포문이 막 3개, 4개 있다고 해서 비고 4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얘는 n번을 이 연산을 n번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비고 n이고 얘는 n번 반복하는 걸 2번 하잖아요. 그럼 n 곱하기 n 해가지고 n제곱. 얘는 3번이니까 n 세제곱. 그리고 얘는 보시면 n번 반복을 하긴 하는데 여기 중간에 n이 2분의 1씩 줄죠. 그러면은 이거는 로그 2의 n만큼 연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2라고 따로 안 적죠. 4n, 5n 이렇게 안 쓰는 거랑 비슷한 이유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펑션을 n번 반복하고 이걸 다시 제기를 시키면 n-1이 불리겠죠.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1까지. 그래서 n 팩토리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번 하니 네, 이거 2번 부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렬 같은 경우에는 머지소트나 그런 경우에 n 로그 n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정렬도 시간 복잡도가 다 다른데 보통은 머지소트처럼 좀 효율적인 애들 경우에는 n 로그 n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이제 백준 사용법으로 넘어갈 건데 다들 백준 사용해 보셨나요? 혹시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가입 해야겠죠? 그래서 로그인 된 상태에서 설정 들어가서 저희 학교 이름이랑 이메일 추가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새로운 문제를 풀었을 때 저희 학교 랭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풀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솔브드 A씨가 이게 약간 내가 이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 같은 거 길잡이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본인 티어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내가 골드 문제를 많이 풀었어. 그럼 골드 2, 1, 5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좀 솔브스점 A씨가 정확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길잡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봐보시면 신기하고 재밌을 거예요. 전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솔브드.ac 들어가서 백준으로 로그인하고, 네, 본인의 경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문제에 들어가면 여기 문제 오른쪽에 제출이라고 뜨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소스 코드 넣는 공간이 있고 언어 선택하는 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C++ 쓸 거니까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맞았을 때 틀렸을 때 내 제출 채점 현황인가? 채점 현황이나 내 제출 둘 중 하나에 이렇게 내가 언제 문제를 풀었고, 뭐 때문에 틀렸고, 맞았는지, 이런 것들이 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틀렸습니다는 진짜 그냥 틀린 거고, 예를 들어, 컴파일 에러, 이런 거면 문법이 틀린 거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왜 이런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튜터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문제도 가끔 껴있을 예정인데, 네, 코딩 테스트 연습 들어가서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쫙 풀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백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인 코드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함수 쓸 거면 쓰고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입출력 예를 보시면 넘버 원, 넘버 투가 이렇게 솔루션 함수에다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입력하는 걸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결과 또 그냥 리턴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코드 실행하면 백준은 입출력 예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 IDE에서든 돌려봐가지고 확인해보고 맞으면 넣고 이런 건데 여기는 코드 실행 누르면 바로 여기에 맞았다 틀렸다 뜨기 때문에 편합니다. 제출하고 나서도 테스트 케이스를 한 뭐 20개, 많으면 뭐 50개 이렇게 넣어져 있는 문제들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 80개 정도 맞았다. 그러면은 다 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2개 정도 틀렸구나. 이게 무슨 발레가 있을까? 이러면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GitHub 사용법에 들어가 봅시다. 네, Git이랑 GitHub는 다르다. 다들 아실까요? Git은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고 GitHub는 원격 저장소에서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Git이랑 GitHub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일단 Git 배시로 하면은 저희가 손으로 한번 다 Git 브랜치 만들 때, 푸시할 때, 풀할 때 이런 거 다 손으로 써야 되고요. 데스크톱은 GUI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근데 크라켄 했어요. 기크라켄. 네. GitHub도 로그인 해주시고 랩, 이거는 뭐 개인 레파지토리 생성할 때 여기서 생성해도 되고, 아니, 본인이 프로젝트 하던 폴더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그거 끌어와서 생성할 수도 있어요. 또, 네. 리드미는 그냥 이 리포지토리에 대한 좀 설명 같은 건데, 뭐 있으면 보기는 좋거든요. 근데 뭐 꼭 없어도 되고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다운 문법으로 리드미를 작성할 수 있어가지고 마크다운 문법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익혀두시면 여기저기 많이 쓰실 거예요. git 명령어는 이 정도 되고요. GUI 쓰실 거면 이거 크게는 몰라도 되는데 만약에 그냥 IDE에서 하겠다 하면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스코드. 저희 저번 학기에서는 슬랙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엔 디스코드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모티콘 다들 게임 하시면 알 것 같긴 한데 여기 내가 댓글 달았으면 여기에다가 오른쪽 클릭하거나 뭐 해가지고 반응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과제 질문방이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디스코드 안 들어오신 분 있으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과제 질문방, 개인 질문방이 있는데 과제 질문은 저희가 내준 과제를 말하는 거고요. 개인 질문방은 내가 혼자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었는데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다. 그럴 때 올릴 수 있는 질문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1주차면 1주차 만들어가지고 포스트 만들기 해가지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뱅이하고 코더 태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설명했고 이제 규칙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번에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출결 규칙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좀 완화된 편이에요. 원래는 한 주차의 그 출석 여부를 첫 번째 수업 왔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강의 들었고, 과제 제출까지 다 했다. 그래야지 저희가 통과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해당 주차의 과제를 PR로 날리기만 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미제출 2회는 아웃이고, 늦제출 3회는 미제출 1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그 늦제출은 원래 제출 마감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미제출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네, 과제 종류는 필수 과제 3문제가 있고 도전 과제 2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부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해당 주차 알고리즘 관련 문제 2개, 그리고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2개. 근데 부연도 저희는 부연 능력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연 문제 1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라와 있는 동영상은 부현 문제랑 해당 주차 알고리즘 관련 문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의 힘으로 푸시고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코더 부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네, 코드 리뷰는 이거 제가 삭제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필요하실 때 요청하세요. 그리고 코드 작성법은 일단 변수는 이거 대문자 안 넣고 뭐 중간에 내가 띄어쓰기 같은 걸 쓰고 싶은 변수가 있으면 슬래시로 쓰고 그리고 언더바인가? 언더바로 쓰고 카멜 표기법은 첫 번째는 소문자로 쓰고 여기 띄어쓰기 하고 싶은 부분에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분이 잘 되게. 그리고 상수는 전부 다 대문자로. 네, 클린 코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역 변수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전역 변수를 써야지 좀 잘 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전역 변수를 쓰지 말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함수의 용도는 명확하고 그리고 메인은 가능한 짧게 그리고 입력, 연산, 출력부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좀 의식하시고 코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중 포문까지 가능하다. 구현이 까다로운 부분은 주석으로 보충 설명합시다. 특히 저희 튜터들한테 코드 리뷰를 맡기실 예정이라면 주석도 좀 충분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를 깃에다가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폴더 구조는 해당 주차를 03 정수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과제 내면 됩니다. 커밋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리캐스트를 날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네, 그날 알고리즘명 그리고 학번 이름 그리고 여기 인적사항에 학번이랑 이름 적고 본인 기존 제출했던 과제 추가 제출 24시간 안에 더 추가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필수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안 풀면 미제출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과제 제출 방법은 제가 알튜비튜 9 오피셜에 초대를 드렸는데 일단 본인 레포지토리에서 알고리즘마다 그러니까 주차마다 브랜치 파서 코드를 업로드하고 이거 코드 레포지토리 생성하는 거는 같이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해당 주차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로 풀리캐스트를 날려주고 그리고 네. 코드 리뷰는 풀리캐스트 메시지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뭐 코드 리뷰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저희가 못 본 것 같다 그래서 누락된 것 같다 싶으면 저희한테 직접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일단 같이 해볼게요. 지금 노트북을 꺼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건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이렇게 RTBT 한 다음에 자기 이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퍼블릭으로 하고 리드미, 이그노어 어,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그노어 넣어주고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누르면 이 주소가 뜨거든요.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어, GUI 쓸 수 있다 했잖아요. GitHub 쓸 때. 근데 그거 안 쓰고 이번에는 그냥 라인으로 해볼게요. 다들 뭐 데스크톱 쓰는지 기크라켄 쓰는지 몰라서. 그래서 어,
제일 오랜만에 써가지고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도와주실 튜터분. 할 때도 저 웨니가 있었나? 저는 그냥 플러그라인 믹스 같은 거. 아, 네. git 클론한 다음에 이 주소 넣으시면 클론이 됩니다. 그래서 cd, 네. cd가 폴더 이동하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인이 생성한 레포지토리 이름 해가지고 이동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건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로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든 건데, 좀 얽혔네. 네, 일단 여기 이게 제 그거예요. 이 알티비티 테스트 안에 실수를 제가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나가볼게요. 그리고 성-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이거 왜 안 나가지죠? 일단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폴더로 열게요. 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이 경로로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폴더 선택해서 열어주고 그러면 이게 저희의 폴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차 과제를 낸다고 가정을 하면 01 숫자부터 하면 되니까 정렬, 맵, 셋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전에 저희가 매 주차마다 해당 주차 브랜치를 만들고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이 브랜치 만드는 방법은 git 브랜치 쓰면 됩니다. 일단 이거 쓰면 현재 브랜치 항목이 쭈르륵 뜨고요. git 브랜치 이번엔 1주차니까 위크 1 하면 다시 했을 때 위크 1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별이 내가 현재 메인 브랜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로 옮겨가려면 이 체크아웃 위크 위크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해보면 네, 이번에 위크 1으로 잘 옮겨졌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푼 문제를 들어 BOJ 0912 이렇게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면 이게 반영이 돼요. 여기 왼쪽에 보면 얘가 어, 깃이랑 연결해 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경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지가 돼요. 그러면 스테이지가 되면 저희가 커밋을 눌렀을 때 이게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정렬, 맵, 셋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이렇게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커밋을 해주고 지금 브랜치가 원격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게시 브랜치 해주면 내가 바꾼 내용이 브랜치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원격으로 가보면 저희가 위크 1 브랜치를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풀 리퀘스트를 해라 라는 메시지가 떴고요. 이거는 메인에다가 위크 1에 수정한 내용들을 합쳐라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풀 리퀘스트 메시지를 여기서 수정하면 되고요. 학번 이렇게 제목을 쓰기로 했었고 인적사항 그리고 과제 제출 기본 제출이었나? 여기에다가 뭐 풀었으면 이거 풀었다. 못 풀었으면 24시간 전에 또 넣어가지고 이것까지 추가로 풀었다. 이렇게 해서 풀 리퀘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레포지토리에 풀 리퀘스트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코드 리뷰를 신청하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예전에 코드 리뷰 받았던 걸 한번 볼까요? 음, 7기였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네, 제가 받았던 풀 리퀘스트는 지금 다 닫혀 있는데 댓글 많은 걸로 볼게요. 이렇게 튜터분들이 오셔가지고 P3, P1, P2 이렇게 달아주셔요. P3는 그냥 간단하게 첨언하는 정도, P2는 이렇게 수정해보면 어떨까요? P1은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꼭 수정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P3를 받았으니까 주석을 달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P2, P3. 그래서 저는 여기서 P1을 안 받아가지고 그대로 머지를 했었습니다. 머지는 아까 전에 다들 만들어 주셨군요. 여기 풀 리퀘스트 들어가 보면 머지 하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컨플릭트 없으니까 머지 하세요 해가지고 이거 누르면 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일요일에 저희가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코더들이 문제 확인해보고 저희가 머지를 시킬게요. 그리고 만약에 코드 리뷰 받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만약에 P1을 받았다. 그러면 본인 수정해가지고 다시 저희 불러가지고 잘 되는 거 확인하고 머지 시키면 되고 P2, P3면 본인들이 좀 확인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머지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드 리뷰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튜터들이 머지를 시켜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1, P2, P3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이고요. 네. 9기 OT를 마쳤습니다. 조금 어리바리하게 진행을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번 학기 그래도 좀 야심차게 비대면으로 운영해보고 있는데 잘 진행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비대면 RTBTU 진행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